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는 재봉틀에서 오늘은 마음을 읽는 나눔틀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나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제가 초등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반 아이가 유난히 희고 이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쓰러져요. 이유도 모르게 쓰러지고. 그래서 근데 또 저희 동네에 같이 살았거든요. 쓰러지면 저는 그냥 그 집으로 달려가서 걔네 아빠를 모시고 왔어요. 아빠는 글을 쓰는 분이라 집에 늘 계셔서. 그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9년을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쓰러지면은 사실 그냥 뭐 양호실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 거기서 회복되는 모습을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되게 고마우셨어요. 어린 나한테 계속 고맙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도 뭔가 이렇게 의미가 되게 보람있던 걸 되게 느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뇌전증이라는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를 어릴 때 잘 몰랐고, 그 시절엔 그게 흔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도 행복하고 그런 기억이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남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이렇게 그런 이 삶에 대한 하고 싶다는 얘기를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실천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남이라는 곳에 와서 좀 어려워서 왔어요. 근데 어려워서 오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찾아온 봉사자 두 번째라는 뜻은 거기 있는 공무원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공무원 생활하는 중에 봉사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좀 아쉽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봉사자가 많지도 않았기도 하고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봉사를 하고 싶냐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하려면 고아원, 보육원 이런 데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하남시에 그런 곳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지역의 공부방이나 또 그 개인이 봉사하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양지 도시락이라는 곳은 개인이 도시락 배달도 하고 반찬을 팔면서 봉사하시던 분이,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주말에 일주일간 도시락 팔아서 남은 이익금으로 봉사를 다니셨어요. 그 주된 곳이 지금 태춘에 나눔회지, 그리고 이제 그 인천의 장봉도라는 섬에 해리먼이라는 장애인 시설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너무 기뻤는데 새벽 5시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걸 견딜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남님의 집 갈 때는 할머니 뵈러 가는 거니까 아이들 기쁘게 갔고, 해리몬 갈 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이들이 그때까지 있지는 않았는데 가는 길에 행복했어요. 5시에 가서 6시 반에 배를 타고 가는데 기다리면서 거기서 먹던 바지락 칼국수, 그 맛을 그리워하면서 애들이 잘 찾아갔고, 그렇게 인연에 대해서 오래 하셨는데 이제 여기 대표님이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 인연이 좀 끊어져서 아쉽게 됐고요. 또 민들레 배움터는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곳인데, 그때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그냥 아이들 공부방이었는데 제가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간식을 가서 만들어드리기도 하고 해가서 가지고 가기도 했는데, 그 해 연말쯤에 12월쯤인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구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난 그게, 우리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아이들은 저녁을 먹고 가는데 급식이라는 거는 대부분 고기를 자주 먹긴 하지만 볶음 종류를 먹잖아요. 근데 이제 구워서 먹는 게 먹고 싶다 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그 LA 갈비를 큰 그 김치통으로 하나 가지고 집에서 재워갖고, 그땐 차도 없었고 누구한테 실어다 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그걸 부르마를 끌고 한 25분을 끌고 가서 거기서 아이들 그 저녁 시간에 정말 실컷 구워서 먹였던 그 기억에, 그리고 그 센터장님이 지금까지도 이제 곳곳에서 얘기하세요. 예전에 그랬던 분이 저라고 얘기해 주시면 전 부끄럽긴 하지만 그만큼 그때 되게 귀했었구나 해서 귀한 나눔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해 2003년도인가 매미가 왔었어요. 태풍이. 근데 그때 수해복구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또 그 시기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찾아갔더니 개인이 할 수 없다고, 단체는 갈 수 있는데 어느 단체에 갈 때 그럼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해서 좋다고. 저는 개인 단체가 없으니까 그때 마침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6시에 어디 마트 앞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때 막 70대 80대 막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 강원도 삼척 도계라는 데를 갔는데 너무너무 피해가 심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산 위에를 저희는 갔어요. 산 위에 가서 뭐 태풍 피해가 뭐 있을까? 물이 거기까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밥그릇, 숟가락 이런 것들이 산 위에도 엄청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거를 수거하면서 정말 하루를 거의 끝까지 있다가 늦게까지, 거리가 머니까 온 기억이 나서 매미를 생각하면 제가 하남에 처음 와서 봉사하겠다 찾아갔던 곳,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봉사하는 걸 계속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평일은 못하니까 주말에 하고 싶었는데 주말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럼 가족봉사단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포인가 어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 하셔갖고 제가 1기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한 20몇 기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우리 특히 아들이 학교 가기 싫어해도 여기 열심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그 헤비타트, 그 사랑의 집 짓기, 이 활동을 했는데 이 어려운 분들한테 집을 지어드리는 걸 하면서 저는 가족이 같이 다닌다는 그 기쁨, 이제 아들이 아빠와 같이 못질도 하고 또 문짝도 나르고 이러면서 사춘기 아이였거든요. 중학교. 근데 이제 사춘기지만 이런 행동을 참여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순화가 됐던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족봉사는 저한테 되게 소중해서 그 위에도 계속 이분들하고 인연을 맺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협회는 저한테는 거의 중심적인 봉사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하남시 야생동물보호협회 지부를 만들고 싶다, 뭐 지부장 역할을 누가 했으면 좋겠다 뭐 의뢰가 왔을 때는 여자이기도 했고, 또 사람한테 봉사하기도 힘든데 시간이 없는데 무슨 동물이냐, 그것도 야생동물까지, 저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사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셔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동물들이 많이 다쳤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비중이 없지만 올무 놓고 던동포 하는 비율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산을 되게 좋아해갖고 저한테 적성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고라니 구조해오고 너구리 데려오고 해서 치료해서 방사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른들의 그 습성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한 20여 명 정도 데리고 산에 가서 한 2-3시간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의식 변화를 시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하고 뭔가 보여주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시에다 요구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냥 봉사단체지만 한 3년간 모니터링을 해서 뭐 하남시에 사는 야생동물이 어디 사는지, 야생화가 어디 있는지, 나무들이 어디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어요. 해서 한 해는 지도를 만들고 또 한 해는 책자를 만들고, 그래서 아마 그 책은 하남시의 초, 중, 고 학교에 전 학교에 다 한 분씩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환경정책과 그 테이블 위에는 저희가 만든 지도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업하고 할 때 많이 도움이 됐었고, 지금은 그런 환경이 그런 게 올무나 덫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신고가 안 오는 거 보면 많이 의식이 변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때 이 사진은 너무 젊어 보이지 않아요? 그때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매진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은 고문으로 있지만 항상 야생동물협회 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면은 참 마을 활동들이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하남시에 와서 얘들아 놀자라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5회인가 6회인가 그때부터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난 7회 때 사회도 봤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요게 미검광장 아주 작게 정말 그때 아담하게 했던 그 추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제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몇 회간 이제 업사이클 관련한 그런 부스에서 체험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활동이 저희 아이들이 같이 성장하면서 같이 봤던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몰래산타도 작년에 한 17회가 됐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산타 행사를 그때는 지금은 산타 행사가 많지만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뭐 산타 행사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딸이 같이 참여를 시작했거든요. 하면서 지금은 저 33살이 됐는데 매년 참여합니다. 근데 본인 혼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데려와요. 자기 해보니까 재밌었어. 한 명, 두 명, 지금 한 5, 6명이 같이 오는데 이 친구가 또 남자친구도 데려오고 또 결혼한 애들이 있거든요. 걔는 또 남편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아주 확장이 되게 의도치 않은 확장이 돼갖고 엄청 뿌듯하게 이제 산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산타 날 잡을 때는 이 친구들의 의견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아주 보람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뭐 통기타도 치고 오카리나도 불고 사실 얼마 전에 켈리도 배웠거든요. 이제 저는 제가 좋아서 취미 활동 한 거예요. 취미 활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연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켈리라는 그런 글씨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다 그런 걸 겪으면서 나의 취미 활동이 즐거운 봉사 활동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몸소 정말 깨닫고 지금도 열심히 얼마 전에 이렇게 공연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요청이 오면 부족하지만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빼놓을 수 없는 저희 봉사활동 중에 하나죠. 저희가 2019년에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공정무역이 홍보를 주로 많이 제가 담당을 했는데 가장 교류가 활발한 커피를 가지고 이제 뭐 시음 행사를 하면서 공정무역을 알고 판매 제품들을 이제 사용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재부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직접 만든 원단을 사서 제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자. 그래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같이 실도 염색해보고 배틀 원단 짜는 것도 같이 보고 직접 사서도 오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원단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조그만 인형 귀엽죠? 그 코끼리 똥인형이라고 저희가 키트도 만들고 인형을 이렇게 개발을 했죠. 해서 공정무역 여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사진 중에는 저희 공방이에요. 우리 장애인 친구분들이 오셔서 공정여행하는 과정에 체험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커피 나눔도 보이죠. 그리고 이 태국 미얀마 국경지대의 이 기사는 저희가 직접 갔어요. 그 친구 그 국경에 지대에 있는 그 여성들이 좀 힘들게 지내고 해서 저희가 같이 게임도 하고 뭐 비빔밥도 나눠 먹고 그리고 그들이 평화도서관을 짓는데 가서 어떻게 지을지 같이 그림도 설계도 해보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지금이 더 심각하죠. 저희가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대응 활동을 했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이제 플로깅 활동도 하고 했지만 그 월요일 고기 없는 월요일 활동을 주로 매일 한 4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이번 주 사진이에요. 따끈따끈합니다. 예,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계속 할지는 몰랐어요. 그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해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도 제가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현수막으로 많은 이제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플로깅 할 때 그 쓰레기 봉투 대신 쓰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어르신들이 체험활동, 텃밭 체험활동 할 때 아이들 비닐봉지에 그 체험 제품 담아주는 것보다는 좀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하고 싶다 하셔서 제가 현수막으로 가방 500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급식을 같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그 부식을 이렇게 전달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그럼 처음에는 그 비닐봉지 큰 비닐을 계속 썼대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부식 가방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큰 가방을 800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2개 갖다 놓고 갖고 오면 다시 주고 이래서 저는 현수막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 그런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현수막 갖다 주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또 공수해 오기도 하고 또 제품 의뢰하시면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기부라고 여러분들도 뭐 이 누구 앞에서 기부 얘기를 해요. 제가 감히 그렇지만 이제 다들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오카리나 수업이라고 쓴 거는 작년에 지적장애인 분들한테 제가 오카리나를 가르쳐 드렸어요. 사실 그 협회 회장님이 우리 친구들이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새로운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카리나 소리가 너무 좋다. 우리 친구들 그 동요 한 곡만 할 수 있게 가르쳐 줘라 하셨는데 좀 난감했어요. 이 친구들이 뭐 악보도 모르지 뭐 더군다나 개 이름도 안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버튼이 있는 오카리나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다 했는데 이분들 저하고 1년 딱 수업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동요 4곡 했어요. 4곡 해서 공연도 한 2곡 하고 근데 그 공연할 때 그 회장님이 마이크에 무대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생생해요. 다 못한다고 그랬대요. 다른 지역에서. 무슨 지적장애인이 오카리나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왜 하려고 그러냐고 다른 지역의 장애인 센터에서 얘기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냈습니다. 딱 그 말씀하실 때 저 진짜 뭉클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정말 행복했거든요. 근데 더 감사하게 강사비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르쳐 드려도 되는데 근데 그 강사비는 사실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가르쳐 드려도 되는 건데 주셨으니까 어디 좀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그래서 작년 말에 그 미사강변복지관이라고 하남시에 있는 복지관에다 500만 원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야 인정이가 왜 500만 원 어디서 나서 제가 이 수업을 해서 생긴 수익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드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루 1,000원이라고 쓴 거는 몇 년 전에 제가 TV를 잠깐 봤어요. 근데 그 기부의 아이콘이 있었잖아요. 현 씨가 나오신 걸 봤는데 사회자가 어떻게 기부를 시작하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와이프랑 게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고 둘이 머리 맞대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1년에 365만 원 기부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10,000원씩 못 모아. 그래서 100원씩 모으자 했는데 생각해보면 100원씩 모으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1,000원씩 모으자 해서 공방에다가 파우치를 하나 갖다 놓고 매일 1,000원씩 넣었어요. 정말 잔돈이 없잖아요. 요새 돈 안 갖고 다니냐. 그러면 그 앞에 슈퍼에서 가서 바꿔서 1,000원 넣고 그러니까 공방 가는 그 재미가 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년을 딱 모았는데 38만 얼마인 거예요. 제가 아침에 넣었는지 헷갈리면 오후에 또 넣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나는 1년 모아서 션씨를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보셨죠? 그 미얀마 그 난민촌 거기 그 친구도 평화도 소환대 지어주고 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그때 제가 그 돈을 거기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엔 그 평화도 서관 어디 그 나무 한 칸에는 그게 들어있으니까 제가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기억이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5주년 바자회도 했지만 3주년 때도 여러분들 진짜 많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3주년 때는 공정무역협회와 함께하는 바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공정여행에 그 수익금을 들여서 아까 그 장애인 친구들이 공정체험도 하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공정여행을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좀 장애인 단체라든가 그런데 좀 필요하신 곳에 소소하게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5주년 할 때는 더 영광스럽게 우리 기후위기 하남지상행동에서 함께하는 바자회를 했는데 역시나 우리 기후로 힘들어 가시는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 외에 또 그냥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다는 거는 제 제품을 나누는 거잖아요. 제품으로. 그리고 제가 공정무역 원단도
또 사고, 또 지역에 있는 원단도 사고, 재료도 사고, 저희 이 사업하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면 뭐예요? 팔로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물론 이제 영업을 해서 팔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도 알리고 또 나눔도 하고 이런 계기가 돼서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 거는 제가 즐겁지 않으면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시키면 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래요. 아니 왜 남만 주냐고, 너네 가족들은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뭐 줘야지 왜 남만 주냐고 얘기하는데 저희 가족들도 줘요. 제가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한테 못하면서 남한테 잘하면 그거는 참 외부에 보여지기 식이잖아요. 사실 저희 딸이나 아들이나 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키웠어요. 내가 뭐 뭘 줘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성장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제가 대학교까지는 가르쳤지만 대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학자금을 지금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대학원 학자금이 그렇게 많은지 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딸한테 저 학자금 일부 갚아줬어요. 되게 많은 부분을. 그리고 우리 아들 며느리 생일날도 정말 큰 금액 딱 생일 축하금이다 주고, 또 이제 다음 달엔 저희 딸이 33살짜리 딸이 이제 독립을 합니다. 독립해서 본가에서 사는데 거기 가도 보증금도 팍 도와주고.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남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부자라서 이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누구보다도 마음이 부자라는 거는 제 스스로 막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보셨죠? 우리 딸아이가 17살 때 했는데 32살, 3살 때까지 같이 하고, 저희 아들도 이제 지역에 이제 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차량 운전자가 없다 막 이러면 가서 그냥 차량 운전도 해주고 또 그냥 빵 같은 거 사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얘기 안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센터장님들이 얘기하거나 하면 어머 아들이 왔었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많이 물려주지 못했어도 나의 행동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줬구나 하는 자부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안 살면 그만큼 하고 싶은 걸 좀 못하게 되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아이고. 먹었네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저 복지관에 사실 이제 엊그제 요새 추워졌잖아요. 바자회 끝나고 물건 정리를 하는데 마스크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추워지니까 제가 마스크를 하면서 이 마스크를 누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찾아서 세웠더니 5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갖고 복지관에 갖다 드렸어요.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복지관에 한 10대 분이 거기 막 앉아 계셨는데 두세 개씩 막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저의 재능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 기쁨은 말로 못할 것 같아요. 되게 기뻤고, 요 카톡 내용은 사실 제가 하남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그 대학 졸업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긴 했었어요. 아주 어렵게 이제 성장을 해서 휴학해서 겨우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면접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의상도 없고 되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쁜 옷 사입고 가서 면접 잘 봐라 하고 이제 조금 큰 돈을 이렇게 그 친구한테 큰 돈을 좀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고 미안해하고, 근데 위에는 자른 게 그 친구의 개인적인 내용이 있어서 잘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미안할까봐 그냥 쿨하게 입어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는 길이 고되겠지만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가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낸다. 작은 나눔이지만 나눔의 기쁨이 생각보다 뿌듯해. 너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서 영광이지. 네가 받은 것만큼, 아니 몇 배 더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래. 앞만 보고 가는 길은 외로우니 가끔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니 자부심을 가져. 언제나 응원할게. 화이팅! 이 친구가 취업에 성공해서
자기 얘기를 정말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람,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켈리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자잘한 재주는 있어요. 자잘은 깊은 맛은 없지만 그래서 켈리를 배워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정말 많은 문구를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강사님이. 근데 그 문구 중에서도 이 문구가 특히 오늘도 별일 없이 살자. 사실 별일 없이 살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별일이 살았어요. 근데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살면 어느 날은 오늘은 아무 별일이 없었네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싶어서 이 문구를 제가 계속 보면서 항상 마음을 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큰일 하시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오늘 별일 없이 사는 날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